예, 오늘부터 해서 커말 자격증 이제 실기 대비 과정을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뭐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이야기는 했을 겁니다. 뭐 페널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바쁘시면 못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빠짐없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탄력이 붙어요. 그리고 이 자격증 과정이잖아요. 자격증 과정은 합격하면 그로 끝이잖아요. 합격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따면 그로 끝이에요. 따면 된다 이거지. 합격하고 나서 자격증 받았는데 그 다음날 다 까먹었어.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자격증은 무조건 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정이 자격증에 나오는 것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 과정이 본래는 재직자 과정이잖아요. 재직자 과정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거를 강의하는 게 대부분 많았는데 자격증을 좀 학습하려고 그랬더니 평일날을 낮에 하고 주말에는 없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없고 주말 과정만 따로 있는데 야간에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까? 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야간에 이 과정이 개설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오전이나 오후 과목에 개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행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생들은 그걸 뭐하러 학원에 가냐? 그냥 책 사서 공부하면 되지.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하냐? 책은 뭐하러 사냐? 유튜브에 가면 다 있던데 관해도 문제 같은 거 검사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 몇 개 풀어보고 시험 보면 다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과거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20대, 30대 분도 계시지만 그 이상 되시는 연령대층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연령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습은 가능한데 속된 말로 돌아서면 까먹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돌아서면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거는 오늘 학습했는데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남아 있어야 되잖아. 지속적으로. 근데 오늘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오면 깨끗하게 됐더라 이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짬이 안 나요.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집에 갔다 오면 퇴근하면 또 여기서 업무 처리해야 되죠.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빠져야 되죠. 그러면 학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복습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또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아까 제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모바일 홈페이지 이렇게 갤럭시, 아이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공부방 클릭하면 아까처럼 뜨거든요. 그럼 그 이제 공부방 보시고 거기에서 좀 학습 짬내서 학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 책을 한번 좀 볼게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자격증은 2급 실기잖아요. 그렇죠? 실기인데 얘는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보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필기를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실기를 보는 거고 이때 이제 최종 이제 합격 여부가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이에요. 국가기술 자격.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자격입니다. 대신에 그거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세요 라고 해서 맡겨놓은 자격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능사, 기사 이런 시험처럼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자격법에 의해서 이 자격을 취득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뭐 가산점이 붙거나 그 다음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붙거나 그 다음에 독학사
독학사가 아니라 학점에 의한 학점 취득, 학점으로 인한 학위 취득의 방법에 의해서 학점이 부여되거나 하는 어떤 혜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2급은 혜택이 거의 없어요. 1급이 혜택이 좀 크죠. 1급은 산업기사 레벨하고 같아요. 혜택 수준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려워요. 2급보다 1급이 한 10배 어렵습니다. 실기 과목, 필기 과목에 과목이 하나 더 늘어 있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일반, 우리 책에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이건 책, 실기책이라 실기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16쪽에 실기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필기시험 얘기는 안 했죠. 그렇죠? 예, 필기시험 얘기는 안 했는데, 컴퓨터 일반이라고 말하는 거는 윈도우 7 그리고 윈도우 10의 공통 영역만 시험에 내요. 윈도우 7과 윈도우 10,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의 공통 영역만 내요. 윈도우 7에만 있는 영역이 있고 윈도우 10에만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공통적인 영역만 시험에 내겠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는 쉽게 말해서 엑셀로 시험을 보는데, 엑셀 2010으로 시험을 치르겠다. 엑셀 2007이 아니라 엑셀 2010으로 하겠다. 근데 엑셀 2007이나 10이나 2007이나 2010이나 방법론은 거의 같아요. 거의 한 99% 메뉴가 같습니다. 방법론이 동일한데, 개발자 회사에서, MS사에서 올해부터 엑셀 2007, 파워포인트 2007 할 것 없이 MS 오피스 2007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해주겠다. 그 이유는 새 제품 좀 사서 쓰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수검자들이 2007로 공부하다가 잘못해서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 주관 기관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욕 먹기 싫으니까 2010으로 시험을 보겠다. 2010이나 2007이나 방법은 동일한데 2013은 또 메뉴가 달라요. 2013, 2016은 2010하고 또 메뉴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대개 혹시 2013을 쓰시거나 2016을 쓰시는 분들은 2010을 하나 별도로 설치를 쓰셔야 돼요. 예. 어차피 다 알고 나면 방법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서 목적지를 가나 왼쪽으로 가서 목적지를 가나 목적지만 도달하면 되는 건데, 2010하고 2013이 약간 그 구조가 다르더라 하는 거죠. 목적지 가는 건 동일하지만. 그래서 우리 책에는 2010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강의실도 2010으로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책 재미나지 않습니까? 신화공?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공부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여러 가지 IT 자격증에서 신화공 이런 것도 있어요. 신화공. 신화공 카페예요. 신화공 카페인데, 요 카페에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책을 이제 내가 이 책을 갖고 있다, 실기책을 갖고 있다라고 길고 출판사에 하던 여기서 하시던 간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컴활의 2급 실기잖아요. 2급 실기에 관련된 여기 대비 자료들이 쫙 와요. 1년 동안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도 가능하고요. 저도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또 어쩔 때는 못 알아듣는 건지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몰라도, 예. 여기 브록시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커말못이 뭔지는 아시죠?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이런 말이 줄임말인 것 같은데, 40대가 합격을 했어요 라고 누가 수기를 올려놨어요.
40대 초반. 필기는 87.5점으로 합격을 했대요. 와, 제가 최고령자인 것 같. 저도 가끔 시험 보러 갑니다. 근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시험을 보러 오시긴 해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어쩔 때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겠구나 가는데 아니야, 형님들이 오셔. 그러면 이제 얌전히 고개 숙이고 시험을 보고 조용히 나가는 거죠. 이렇게 벼락치기를 했대요. 3, 4회 정독을 하고요. 반복해서 풀어봤대요. 이렇게 하면 다 합격해요. 이렇게 안 하니까 불합격하는 거지. 이렇게 정독하고 몇 번씩 반복하고 풀어보면 다 합격합니다. 어차피 시험은요, 관연도 문제를 어떻게 내가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뭐하러 돈 내고 공부하냐. 관연도 문제 그냥 어디서 구해가지고 문제만 풀어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은 공무원 임용 시험하고요, 대학 입학 시험하고는 관연도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법으로. 대학 입학 시험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내면 안 되고요, 공무원 임용 시험도 똑같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은 반드시 똑같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일부 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거를 전문용어로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주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이 어차피 데이터가 바뀌니까 들어가는 함수는 똑같은데 데이터가 바뀌니까 답이 달라져서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기시험도 어차피 동일한 문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제 홈페이지 보면 여기 자격증 자료실이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자격증 자료실 오셔가지고 쭉 내려가시면 여기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 워드 1급 해서 올해 2회까지. 올해는 이제 필기시험 다 끝났어요. 내년도 필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다 있으니까는요, 여기 와서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필요한 거는 제가 또 여러분한테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면 돼요. 그날 배우신 거 그날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또 만나잖아요. 수요일날. 그러니까는 내일쯤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공부 끝나면 주말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한번 복습하고 주말, 토요일이나 휴일날 이번 주 배운 걸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학교는 갈 거예요. 그렇게 복습하면. 근데 자격증도 그렇게 복습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쪽을 보시면은요, 실기시험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해놨어요. 실기시험에 4가지 작업 유형이 나옵니다. 기본 작업 20점, 계산 작업 40점, 분석 작업 20점, 그 다음에 기타 작업 20점. 그래서 합이 100점 만점인데 기본 작업은 그 중에 15점만 맞자. 계산 작업은 40점 만점에 24점만 맞자. 나머지는 쉬우니까 다 맞자. 100점 만점 중에서 79점이 되는 거죠. 79점. 그러니까 70점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90 몇 점 맞고 합격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1회 시험 때 합격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커말이 처음 도입되던 시점에 시험을 봤던 사람이니까, 그때는 책자가 없었죠. 필기에는 이렇게 나오겠대. 그러면 엑셀은 알고 있었으니까
컴퓨터 일반은 알고 있었으니까 뭐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부분 아는 거니까 선생님들이야 뭐 하면 합격을 하죠. 이제 학생들이 힘들지 학생들이. 그래서 대학생들은 필기 100%다 합격을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합격을 했어요. 필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문제지, 실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계산 작업이에요. 계산 작업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50% 정도 합격을 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 중고생들 합쳐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이나 분석 작업은 본인이 알아서 할 텐데 계산 작업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특강을 해서 그 다음 시험에 또 거의 다 합격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험에는 대부분 합격하고 처음 보는 면은 이제 필기는 많이 합격하는데 실기가 한 반 정도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커말 2급은요 최종 합격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합격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집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합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했다는 전자의 실기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기 합격률도 마찬가지예요. 필기 합격률도 집체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를 보시면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한 10%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집체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학원이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한 40%까지도 50%까지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한 30%, 25%에서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에 3번 보다가 작년까지 3번 보다가 올해부터 2번으로 줄었어요. 정기시험이. 그러나 매일같이 보는 상시시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상시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들 상시시험 보셔가지고 필기시험은 한 번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떨어지면 2주 있다가 다시 보셔야 되고 2주가 지나야 볼 수가 있고 실기시험 같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시험을 보셔도 되고 뭐 오늘, 내일, 모레 해서 연거푸 시험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라도 합격이 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이 보거든요. 사무직 공무원들은 자격증을 따야 돼요.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근데 워드 자격증은 안 봐요. 공무원들이. 왜? 타자가 더뎌가지고. 타자가 빨라야 돼요. 워드는요. 근데 커말은 타자가 안 빨라도 되니까 이걸 많이 공부하시는데 보니까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휴가 내가지고 시험을 보시더라고. 근데 이제 아침에 시험 봤는데 어디를 못한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점심 때 막 공부해가지고 그걸 잘 보면 저녁 때는 그냥 안 보고 가버리는 거죠. 합격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기본 작업은 뭐 하는 거냐?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가 5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5점짜리가 있는데 얘는 보지 말자, 입력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20점 중에 15점만 맞자 이 얘기입니다. 그 왜 입력을 안 합니까? 양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50점도 아니고 5점밖에 안 주니까 아예 하지 말자. 그래서 40분 동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다 보고 났더니 한 2, 3분 남아. 그럼 한두 개씩 입력하자 이거지. 그럼 0.1이라도 주니까. 0.1이라도 주니까는 예. 보통 한 50문항이 나와요. 입력하는 게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많을 때는 70개도 입력합니다. 5분 동안에. 그럼 한 개당 0.1, 0.08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뭐 절반 입력하면 0.25가 나오는 거, 2.5점이 나오는 거고 5분의 1만 입력하면 이제 제대로 입력하면 1점은 주죠. 그렇죠. 우리 애들도 제가 이제 여기 데리고 와서 강의를 했는데 입력은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입력 안 하고 79점이 아니라 80 몇 점인가? 예. 그러니까 요거 24점이 아니라 요거를 한 번 더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5문항짜리 요게 뭐냐면은요 8점짜리 5문항이거든요 58에 40. 그러니까 요거는 8점짜리 3문항을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럼 네모랑 맞추면 32점이잖아요. 32점이니까 여기다 8점이 더 들어가면 77점 되나요? 87점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것 같아요. 근데 세 문항 맞출 수 있으면 네 문항, 다섯 문항 다 맞춥니다. 세 문항을 못 맞추면 두 문항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합격, 불합격은 계산 작업에서 판가름 납니다. 계산 작업에서. 근데 계산 작업에는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계산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뭐 나온다라는 게. 그것만 학습하시면 뭐. 그리고 이제 뭐 분석 작업하는 과정 나오고 기타 작업 나오고. 기타 작업은 두 문항입니다. 매크로 10점, 차트 10점. 그 요즘 세간에 많이 떠들었던 매크로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댓글 공작의 매크로. 그 매크로입니다. 아주 짤막한 프로그래밍을 매크로라 그래요. 짤막한 프로그램을. 예. 그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16쪽에는 20점 만점에 15점을 목표로 합니다. 왜? 5점짜리 입력하는 거는 안 할 거예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40점 중에서 24점을 목표로 합니다. 24점 목표로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세 문항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20점 20점을 다 맞춰주는 게 좋다. 다 맞춰주는 게 좋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세 문항이 아니라 두 문항을 맞추면 몇 점이 돼요? 딱 71점 될 수 있죠. 71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71점이 됐는데 잘못해서 2점짜리 하나 감점되면 어떻게 돼요? 69점 되면 땡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두 문항 갖고는 불안한 거야. 타자가 빠르면 여기 5점을 마저 입력을 하면 뭐 74점 될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 5점짜리 입력하는 거 50개 막 60개씩 되는 데이터를 그 시간 안에 탁 입력한다 그러면 그분은 뭐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전혀 손도 안 댑니다. 입력하는 연습을 조차 안 해요. 시간 남으면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험을 보고 나는데 시간이 남아?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거예요. 굳이 입력 안 해도 합격이라는 거고,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거는 억지로 했다는 건데, 그러면 또 불안불안하죠 뭐. 예. 자, 20페이지 보세요. 응시 자격 조건은요, 성별, 연령, 학력에 상관없습니다. 국적은 모르겠어요.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여기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이라는 데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사진 등록하시고,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어디 갔더라? 예. 단체 접수, 개별 접수가 있는데 우리 상시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상시시험 접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잠깐만, 여기 시험 일정도 나와 있는데, 이 시험 일정이야 정기 시험 일정이고요. 여기에 접수 안내, 개별 접수 안내라는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시험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시험장 확인. 그럼 우리는 정기 시험이 아니라 상시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커말, 실기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필기를 보실 거라면 필기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2급. 그러면 남대문 상공회의소 시험장에 나오니까는 이게 이제 필기 시험장이에요. 필기 시험장. 10월 19일. 당장에 내일 모레 못 봐요. 5일 후, 4일 후에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접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아무래도 오전, 낮 시간, 점심때는 많이 접수가 됐네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시 50분에 시험 보는 거를 확인한다 그러면 38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필기 합격하시면 마찬가지로 실기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4시험실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래도 필기보다는 실기가 시험실이 좀 적어요. 하루에 몇 번씩은 보는데 시험을 안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 거, 워드나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는. 그리고 요 시간에는 자리가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개별 접수, 상시시험 접수를 해서 로그인하면은 요 시간을 딱 클릭해서 원서 접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내가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서 시험을 봐야 생겼어. 그러면 시험 장소를 부산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럼 부산에서 시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상공회에서 시험 검정 사업단도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면 이제 실기 접수를 하시고, 실기 시험 보시고 합격을 하면 자격증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자격증 신청하니까 제작 비용 들어가고 발송 비용 들어가고, 인터넷상에서 주문했다고 해서 또 수수료 또 들어가고. 그래서 기분 좋아요, 자격증 집으로 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급 필기를 합격하면은요, 1급 그럼 2급 실기를 1급과 2급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레벨이 높은 필기를 합격하면 하위 레벨은 시험을 안 보고, 필기 시험을 안 보고 바로 실기 시험도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커머리 2급 최종 합격을 하시면 차후에 비서 자격증 시험을 보시면 도움이 돼요. 비서 시험 필기만 합격하시면 실기 면제를 받아요. 비서는 실기 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워드, 커말, 속기 중에서 골라서 보는 거거든요.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종 합격을 한 사람은 워드나 커말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기 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비서 시험도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비서 자격증 갖고 있어요. 남자가 무슨 비서 자격증이 필요하냐? 제가 비서 시험을 처음에 접수할 때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남자는 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는 저 혼자인데 감독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태어나서 남자 처음 봤대요. 비서 시험 보러 오신 분 중에 남자 처음 봤대요. 근데 그때 다 떨어졌어요. 1급, 2급을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게 몇 년도야? 벌써 한 20년. 삐삐라는 거 처음 도입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 상해서 안 보다가 한 10년 전에 또 봤어요. 보러 갔더니 필기 시험장에 남자가 한 30%야. 남자 화장실이 꽉 찼어. 얼마나 많이 시험을 보러 오셨는지. 실기 시험도 많이들 보시고요. 남자분들도 이제는 비서를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많이 응시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건 국가기술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다 등록해야 됩니다. 민간 시험을 보실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기술 자격시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지는 않고요. 생년월일, 이거는 옛날 얘기라서, 예, 옛날 벌써 10년 넘었죠. 그렇죠? 10년이 넘었죠. 예. 저도 다 이렇게 비서 필기, 웃기는 거죠. 또 실기는 커말로 하든지 워드로 하든지 컴퓨터 속기로 하든지 골라서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말을 따면 실기는 똑같은 거니까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필기가 문제잖아요. 필기. 여기 가서 보시면 종목에 이제 그 사무정보의 비서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급은 비서실무, 경영일반, 사무영어, 사무정보관리.
말을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80문항. 저희 때는 100문항 봤는데. 사무 영어도 있어요. 영어 회화. 거기 뭐 어디 사무실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사장님 계시나요? 그러면 외출하셨는데, 그럼 언제쯤 귀가하시죠? 돌아오시죠? 그럼 몇 시쯤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뭐뭐라고 좀 남겨주세요. 이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회화하는 거예요. 사무실 영어. 근데 빈칸에 맞는 말은 뭔가요? 뭐 틀리는 말은 뭔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어. 저 영어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영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어 싫어하는데 시험을 보려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필기 시험에는 컴퓨터와 연관된 문제가 딱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 모르는 문제예요. 저도.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뭐 여기 경영 일반 이런 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출판사에 가서 서점에 가서 비서 시험 책자를 하나 사시든지 아니면 뭐 비서 자격증 관연도 문제 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어디에 보면 이렇게 뭐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필기시험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것들 누군가 올려놨네. 아주 이쁘다. 이거 있어요. 이거 A형 B형 뭐 답안도 있고 이렇게. 이게 시험이 딱 끝나면 며칠 동안 공개를 해요. 그리고 딱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때 맞춰서 누군가가 해놓은 것 같아. 그럼 요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무단 전제 금하였는데 무단으로 올려놨죠. 비서 실무 아는 것은 뭐냐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있죠. 전화 응대하는 방법 뭐 아무개 비서가 대표이사 비서로 근무 중이다. 이럴 때 전화 응대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영어 사무 영어 문법적으로 잘못된 걸 고르시오. 고르고 싶지 않아. 다 맞다고 치고 싶어. 이렇게 뭐 이런 거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밥을 먹었다는 얘기인지 배가 아프다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공부하시면 돼.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비서 직종에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예. 옛날엔 비서가 뭐 커피 타는 게 비서라고 했잖아요. 신문 갖다 주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 직종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거 잠깐 안내를 해드렸고요. 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4페이지. 실기 응시 수수료가 얼마냐? 뭐 몰랐어요. 필기가 17,000원이고 실기가 2만원. 상시검정 있고 정기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거 없어요. 정기시험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여기다가 종이 문제지로 나오면 OMR 답안지로 체크하는 거고요. 정기시험, 상시시험은 컴퓨터로 문제가 떠요.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여기 자격증 자료실에 그 관련도 문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서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고르시오 라고 하면 벡터? 1번이 답이다. 이거 딱 OMR 답안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얘는 여기도 체크하면 답이 돌아가는데 실제 시험은 여기 체크하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답안지, 왼쪽이든 오른쪽에 OMR 답안지를 체크해야만이 답이 표시가 돼요. 2번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뭐 VR은 뭐다, 뭐 LBS는 뭐다, 뭐 이런 거 해갖고 맞으면 여기 체크하면 되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이걸 CBT라 그래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운전면허 시험도 이렇게 본다며요. 저희는 OMR로 했는데, 근데 문제지 코팅돼서 나왔다. 저 시험 운전면허 공부할 때. 실기시험은 정기시험은 종이를 주고
컴퓨터로 직접 입력을 하게 됐고요. 상시 시험의 실기 시험은 이렇게 문제지를 코팅해서 줘요. 코팅해서 준다는 말은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코팅돼 뭐하러 코팅을 하겠습니까? 두고두고 써먹으려고 코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 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필기도구도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신분증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다 집어넣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안 보여요. 칸막이가 올라가 있어서. 앞 사람은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개 이렇게 돌리면 감독관이 쫓아와요. 아저씨 앞에 보세요. 뭐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 고개 돌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방송으로 나와요.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릴 짬도 없어요. 시험 안에,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그 기본적인 뭐 이렇다라는 얘기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하나씩 시험을 해보겠습니다.